76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이 함수 fx와 직선과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직선은 먼저 해석이 되나요? 기울기가 얼마죠? 바로 파이분의 1이죠. 파이분의 1이고 바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바로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를 보면요. 자, 이 fx는 어떻다? 자, 이 두 수의 차가 파이로 일정하죠. x에 0을 넣는 값과 f의 파이 값이 어떻다? 동일하다. 즉, 주기가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fx는 주기가 바로 파이가 된다. 근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4x의 그래프,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4x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원래 y 꼴 사인 4x에서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으니까 바로 x축 대칭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의 그래프 자체의 주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사인 주기 2파이에다가 x의 계수 4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아래식도 똑같이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를 그리니까, 자, 요 네 칸을 선생님은 파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 자, 그러면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럼 여기는 4분의 8, 4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칸이 2분의 파이니까 이 사인 4x의 한 주기가 되겠죠. 그죠? 한 주기가 되면 다시 얘를 몇 등분 한 다음에 네 등분 한 다음 맞죠? 다시 이 부분을 몇 등분 한다? 네 등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무엇을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니까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인 4x 그래프를 바로 x축 대칭하면 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것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0과 파이 사이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2분의 파이 아래 왼쪽은 사인 4x 그래프, 2분의 파이 오른쪽은 바로 마이너스 사인 4x 그래프겠죠. 자, 그런데 요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fx인데 그 fx는 주기가 fx 자체의 주기가 파이니까 이 네 칸이 계속 반복적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그려진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그래프와 바로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조금 예쁘게 자 표현을 해본다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을 조금 예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있죠? y꼴 파이분의 x는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니까 지금 x좌표, x축 위에 파이라는 좌표가 여기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은 x 정가량이 파일 때 y 정가량이 1이니까 즉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1만큼 거니까 자,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원점과 연결한 직선을 그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와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원점에서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고 자, 여기서 하나 만나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만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파이 다음에 이 파이 사이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파이 콤마 1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이 최대값 1보다 더 위쪽으로 가므로 파이 오른쪽에 있는 저 x가 파이 오른쪽에 더 큰 쪽에서는 이 직선과의 교점이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발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나죠. 그래서 네 개라고 체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x가 음의 값에도 이 그래프는 그려지니까 우리는 이쪽 주기 파이만큼의 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방금 파이에서 그린 그래프를 맞죠? 파이까지 그린 그래프를 여기에 0과 마이너스 파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y꼴 파이분의 1x는 파이 콤마 1을 지나야 되니까 반대쪽에서는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의 이 점을 지나는 일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프만 그리면 누구로 거점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x가 양수 쪽에서는 하나, 둘, 세 개와 교점이 이 원점은 반드시 직선도 지나고 fx도 지나니까 네 개를 체크했죠.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따라서 음수 쪽에 4개, 양수 쪽에 4개, 그리고 원점에서는 반드시 두 그래프가 만나니까 전체적으로 바로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X가 양수 부분만 체크하면 안 되고 음수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지만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므로 맞죠? 반드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바로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67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 fx를 바로 x축으로 평이동한 그래프와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를 자, 더해서 그 함수값을 2로 나누었다. 그 말은 이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그래프의 y 값들의 바로 뭐다? 중점을 연결한 거죠. 두 함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었다는 말은 각각의 같은 x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더해서 2로 나눴다는 말이니까 중점을 그 gx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fx 그래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gx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O에서 9 사이에서 이 gx는 A에서 최대값, C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최대값, 최소값과 그때 x의 위치값과 같이 다 모두 다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가나의 조건을 보면서 이 위에 있는 문장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가나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수 p의 최소값은 2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x 마이너스 p와 x 플러스 p가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개를 더해보면, 미안합니다. 빼보면 이 차가 얼마죠? 차가 무엇이다? 2p 맞나요? x 플러스 p에서 x 마이너스 p를 빼버리면 차가 2p죠. 그럼 얘는 무엇이다? 차가 2p로 무엇하니까? 일정하니까 바로
이 차인 이 p가 바로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수 p의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기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p의 최소값이었죠. 그 최소값이 2니까,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뭐다? 주기가, p가 최소가 2니까 4인 주기함수다. 이런 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자, fx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가 4인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fx 플러스 4가 fx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우리가 함수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x 자리에 똑같이 바로 x-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에 x-2를 대입해 보면 자, 좌변은 f의 x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은 f의 x-2가 되어서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주기가 4인 함수냐면, 자, 이 갈로 속에 있는 이 수의 차가 얼마죠? 차가 바로 4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4죠. 똑같이 차가 4죠.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fx는 자, 어떤 함수이냐면 주기가 4인 함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이 식을 본다면요. x-1에다가 4를 더하면 x 플러스 3이 되죠. 그 말은 이 값과 이 값은 항상 y 값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fx 플러스 3은 무엇과 같다? 주기가 4이기 때문에 f의 x-1과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기가 4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3은 x-1과 같다는 거죠. 주기 함수는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함수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gx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이 식 자체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분모에 얼마가 되고 2가 그대로 있고 얘가 fx-1과 같으므로 두 배의 fx-1이라고 생각하면 2와 2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gx는 무엇과 똑같다? f의 x-1과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의 조건을 가지고 주기 함수라는 것을 발견해서 x 플러스 3과 fx 플러스 3과 fx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대체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gx는 바로 f의 x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이 gx 그래프는 fx를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 gx는 fx를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두 그래프의 함수값들의 중점을 바로 연결한 그래프가 gx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요. 0과 4 사이 범위에서 x 이꼴 이 fx는 x 이꼴 1에서 최대값 2를 갖고 x 이꼴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fx 자체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곡선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이 x 이꼴 1에서
최대값 얼마를 갖고 2를 갖고 x 이꼴 3에서 바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범위가 0에서 4까지니까 0이 한 이 정도, 4가 한 이 정도로 본다면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fx지만 이 f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x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겠죠. 그럼 이 그래프 자체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다면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 이꼴 어디에서? 2에서 최대값 2를 갖고 x 이꼴 어디에서? 4에서 최대값 무엇을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그 x 값은 변하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 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g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5에서 9 사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g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가 여기서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사이의 범위가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 구조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묻는 것은 5에서 9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5에서 9 사이면 언제 최대? 1에서 5 사이에서 x가 2니까 바로 주기만큼 더한 바로 x 이꼴 무엇에서 6에서 최대값 2를 갖게 되고 최소값은 주기만큼 더한 바로 x 이꼴 어디에서 8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프가 똑같이 주기함수니까 반복 구조로 나오니까 그죠? 이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여기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이런 조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6에서 최대값이 8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기 때문에 바로 x 이꼴 6에서 최대값이 x 이꼴 8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D를 곱하면 6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B와 C를 곱하면 2와 8을 곱하니까 16이 되어서 자, 두 값을 더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도 맞죠? 그 범위 안에서 한 주기 안에 4라는 주기 안에서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그 다음 주기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은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68번입니다. 자, 세타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다음 ABC의 대소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자, 지수 함수꼴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밑이 바로 사인 x,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자,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부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그려보면 앞에서 많이 해봤죠. 우리 2파이까지를 그려본다면 바로 사인은 바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본다면 2분의 파이일 때 1의 함수값을 갖고 자 코사인은 0일 때 1이고 2분의 파일 때 0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 범위가 0과 4 사이니까 이 0과 4 사이가 아니라 0과 4분의 파이 사이니까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그래프보다 코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사인 세타 값보다 누가 코사인 세타 값이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둘 다 양수 값이 되어야 되죠. 양수 값이 되어야 되고, 자, 요 범위에서는 바로 1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0이 이 꼴이 없으니까 바로 코사인의 그래프도 1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바로 0과 1 사이에서 바로 사인과 코사인이 바로 이런 대소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ABC는 모두 다 사인과 코사인이 0과 1 사이니까 이 ABC는 모두 우리가 지수 함수로 볼 때 무엇이다? 감소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0과 1 사이니까 먼저 A와 B의 대소 관계를 보면 밑이 사인 세타로 똑같잖아요. 자, 그럼 지수함수에서 0과 1의 감소함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크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미안합니다. 감소함수죠. 방금 말한 거는 정가함수입니다. 그죠? 자, 정가함수부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작아지죠.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라고 했죠. 근데 감소함수는 반대로 돼야 되죠.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죠.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감소함수인데 또 지수를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인데 누가 큽니까? 코사인이 크죠. 따라서 이 지수는 사인보다 코사인이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니까 더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비교하면 B보다는 누가 크다? A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소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지수가 크면 전체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처럼 이런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빼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수를 빼어서 양수면 앞에 수가 크고 음수면 뒤에 수가 크고 0이면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곱에서 빼본다고도 했죠.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그렇게 빼어서 아니면 제곱에서 빼는 게 힘들 때는 바로 대소 관계도 무엇을 이용하여 대소 관계가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C와도 비교해야 되는데 C와를 비교하면 보세요. 이 A와 비교할 때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사인 세타로 똑같죠. 자, 그런데 밑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네요. 자, 그러면 자, 둘 다 감소함수인데 맞죠? 자, 코사인이 바로 이 진분수죠. 감소함수라면 0과 1 사이니까 조금 더 큰 값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감소함수, 지수함수를 이렇게 두 개 그렸을 때 기억나나요? 자, 누가 사인이고 누가 코사인입니까? 누가 밑이 사인이고 누가 밑이 코사인이죠? 기억나나요? 자, 1을 기준으로 맞죠? 1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값이 맞죠? 더 멀리 있는 값이 점근선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파란색 지수함수 그래프가 바로 y 꼴 무엇이다? 사인 세타의 바로 뭐다?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되고요. 이 빨간색이 바로 뭐다? y 꼴 바로 코사인 세타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자, 이 사인 세타가 1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점근선 이 x축에 뭐 해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 지수는 무엇으로? 사인 세타로 동일하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가 양수죠. 얘가 양수니까. 자, 이 사인 세타의 지수 있는 거는 x 값으로 보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x 값 사인 세타라면 누구의 값이 더 큽니까? 바로 빨간색 그래프의 값이 더 크니까 밑이 코사인 세타인 이 지수 함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미치 코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가 누구보다 더 크다? A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수 함수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 함수 중에 감소 함수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참고로 4분의 파이와 세타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보다 누가 더 큰 수가 된다? 바로 사인이 더 큰 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래프로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자 1보다 큰 미수 1보다 큰 미수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이때는 자 증가함 뭔가 바로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도 점근선이 가까운 게 누가 돼야 된다? 1에서 바로 보다 멀리 있는 밑이 B일 때가 점근선에 더 가까운 무슨 함수가 된다? 지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게 바로 뭐다? 밑이 B인 지수 함수고 얘가 바로 밑이 A인 지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똑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것들이 어디에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69번입니다. 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자, x축과 만난 점을 각각 AB니까 A sin X가 만나는 점을 A, 이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각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바로 A와 B가 이래 된다는 거 순서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럴 때 함수 y A sin 3x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 우리가 넓이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y a sin 3x보다 여기 2 코사인 2x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 여기는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자, 2 코사인 2x부터 그래프를 그려 본다면 자, 이 그래프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를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가 바로 무엇이다? 파이네. 그죠? 따라서 이 네 칸이 뭐라고 하다?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절반이 바로 2분의 파이가 되고 자 여기는 무엇이 된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한 칸이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는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보니까 사실 이 두 칸은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니까 자, 위에서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이 코사인 EX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sin 3x는요, 얘가 주기가 얼마 되죠? 원래 주기 2파이를 무엇으로? 3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3분의 2파이는 여러분들 어디가 3분의 2파이겠습니까? 자,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사실 2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를 생각하면 3분의 2파이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크죠. 3분의 2파이가 조금 더 크니까 한 요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데 자 그러니 이럴 때는 굳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여기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자 우리가
이 3x니까 이 끝이 무엇입니까? 끝이 2파이잖아요. 물론 2파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2파이를 x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를 x자리에 대입하면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끝점이 얼마든 요 주기의 끝이 얼마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우리가 이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린다면 바로 끝점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니까 그죠? 사인 그래프니까 어디에서 0에서 출발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한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절반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절반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맞죠? 또 그 3분의 파이의 절반이 얼마예요?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6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인 A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가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이 그래프 위에 점피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이왕이면 A가 2보다는 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한 이 정도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A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0과 2분의 파이에서 모두 다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도 구멍빵구뽕, 여기도 구멍빵구뽕, 여기도 구멍빵구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A 사인 3X와 만나는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은 A점이 되고요. 자, B점은 이 코사인 2X 그래프와 만나는 A점이니까 그 점이니까 이게 그대로 B네요. B는 4분의 파이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A 값을 찾기 위해서 맞죠? A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바로 Y가 0일 때 X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Y가 0일 때 바로 A 사인 3X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사인 3X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되든지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면 되나요? 얘가 아니죠. 사인이 0이니까 파이가 돼야 되죠. 그죠? 맞죠? 이 3x 자체가 이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되니까 0이 되어야 되니까 3x 자체가 무엇이 되면 된다? 파이가 돼야지 사인 파이가 0이죠. 따라서 x는 얼마다? 3분의 파이다. 그 말은 이 a점에 바로 이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분의 8보다 3분의 8가 크니까 그 오른쪽에서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그래프를 조금 예쁜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B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고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A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삼각형 ABP의 바로 넓이의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 A와 B는 무엇입니까? A와 B는 지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만약에 P점이 있다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 점에 있다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 점이 P라면 이런 둔각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밑변이 AB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장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점이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바로 삼각형은 어떻게 된다? 이 바로 최대값인 이 A를 지나는 이 때가 바로 뭐다?
바로 P가 되어야지만 이때가 P가 되어야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밑으로 내려가도 밑으로 내려가려면 가장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이 점이 돼. 이 점이 바로 P가 되면 되는데 이 점은 원래 2분의 파이에 이꼴이 없으니까 P점은 이 점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자, 3분의 파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4분의 파이를 빼야 되고요. 맞죠? 곱하기 높이는 바로 A가 되겠죠. 이때가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가 얼마죠? 바로 12분의 파이가 되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파이 곱하기 A가 3분의 1이 되므로 얘가 2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3분의 1 곱하기 24분의 파이니까 양변에 8분의 2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3과 24가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8분의 8이 된다. 즉 3.14분의 8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AB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P가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 말은 바로 이 A sin 3x의 최대값이 3이니까 그죠? 바로 이 점이 바로 P가 되면 바로 넓이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가장 많이 내려오려면 이 점인데 이 점은 2분의 파이는 원래 조건에서 2분의 파이는 제외됐으니까 P점이 이 점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70번입니다. 자, fx가 sin 파이 x입니다. x가 바로 양의 부분만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래프와 직선 y 꼴 3분의 2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자, 작은 점부터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만 나타내 두었네요. 자, 그럴 때 다음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인 파이 x와 3분의 2의 교점의 x좌표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값을 구해보면 작은 것부터 세 개만 찾아내면 되겠지만 그렇게 풀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 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의고사 문제는 이 주기성 문제와 대칭성 문제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 굳이 x 값을 즉 알파, 베타, 감마를 안 구해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사인 파이 x는 주기함수니까 주기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원래 사인의 주기는 무엇입니까?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의 개수가 바로 2파이니까 파이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주기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한 바퀴 바로 요게 바로 네 칸이 되고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주기가 2면 자 여기서 만나는 것은 얼마? 절반이 1이 되고요. 그러면 그 1의 또 절반이 얼마가 된다? 여기가 바로 되겠죠. 즉 얘가 즉 이 함수값이 1이 되는 요 x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의 절반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 대칭성에 의해서 요 두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2분의 1은 알파와 베타의 무엇이다? 중점이 되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 즉 2로 나눈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도 우리 이제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합은 바로 뭐다? 바로 이 평균에다가 무엇을 2로 곱하면 되니까, 즉 2분의 1에다가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수의 합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칭성, 주기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마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마. 감마는 보세요. 이 주기는 꼭 0에서 요 만나는 2까지만 볼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올라가는 이 직선 y 꼴 3분의 2와 올라가면서 만났잖아요. 그럼 다음에 올라가서 만나는 요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길이도 바로 무엇이 된다? 주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올라갈 때 만났고 올라갈 때 만났으니까 주기가 되고 반대로 내려올 때 만났고 내려올 때 만났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도 바로 무엇이 된다? 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알파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아, 미안합니다. 이 감마는 알파를 이용해서 풀 수가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주기가 2였으니까 얘는 알파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마를 알파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은 F에 무엇을 구하는 거다? 자, 알파 플러스 2와 1을 더하면 토탈 숫자는 4가 되니까 바로 4 플러스 알파로 적을게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F에 바로 뭡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기가 얼마라고 했죠? 주기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4는 주기의 배수죠. 주기함수는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원래 숫자에 더하거나 빼어도 어떻게 된다? 식의 값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기가 2이므로 이 4는 주기의 배수이므로 얘는 바로 F 알파와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 알파는 얼마입니까? 알파일 때 함수값이니까 알파에서 함수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고 F의 2분의 3은 바로 숫자로 나왔으니까 X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바로 뭐와 똑같다? 사인 2분의 3파이와 똑같다는 거죠. 자, 사인 2분의 홀수파이죠. 자, 그런데 2분의 1일 때는 1이지만 2분의 3파일 때는 무엇이다? 바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나요? 따라서 이 두 수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 문제의 바로 최종 정답이 되어서 2번으로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주기성과 무엇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지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연립 방정식으로 처리해서 바로 x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재밌죠, 그죠? 자,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